대치동 학원에서 너무 과한 수학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래야 수학 극상위권이 된다며 불안감을 조성해서 마치 이 학원을 다녀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미끼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진짜 수학 고수들, 극상위권 아이들이 했던 시기별 수학 공부법을 쉽게 딱 알려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영가고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유, 초, 중 등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진짜 저의 극상위권 경험담과 또 수많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시기별 공부법을 통합해서 학부모님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아이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 전에 제 아이도 초 6학년 때 대치동으로 이사를 와서 유명 학원 상담에도 휘둘려 보고 또 설명회 갔다가 뭘 자꾸 더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잠 못 드는 날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 후에 중심을 잘 잡고 내 아이에 맞는 그리고 최상위권 아이들의 방법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더 이상 학원에 휘둘리지 않게 됐는데요. 그래서 학원이 다 나쁘다, 뭐 절대 이런 게 아니라 좀 과하게 학원 커리큘럼에 매몰되면 아이도 부모님도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서 이 점을 짚어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그 커리큘럼이 어린 나이에 힘들게 따라가서 나중에 지쳐서 중고등 때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다 반항하게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고등 때 성적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과 걸러내야 하는 그런 안목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 초, 중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명 대형 학원에서 요즘에 6세부터 빡센 수학 커리큘럼을 수학 1% 로드맵이라고 설명회나 또는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서 학부모 입장에서 속이 참 답답함을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런 커리로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진짜 공부해야 할 시기에 손을 놓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낳아요. 이제 영재고 커리로 무리수를 두고 공부를 하다가 중등 후반에 사춘기와 겹치면서 이제 공부에 담을 쌓는 아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 반은 다시 회복해서 공부를 다시 하게 되지만 나머지 반은 너무 아깝게 아쉽게도 그 재능을 못 살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도저도 아닌 정말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이런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기도 하고 실제 또 학원에서 빛나는 결과를 낸 학생들의 합격 리스트가 쫙 있으면 이걸 보고서 좀 혹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곳에서 있다가 잠깐 수강한 학생들도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무작정 극상위권 커리큘럼에 내 아이를 끼워 맞춰서 망치게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6, 7세 때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게 아니라 교구를 통해서 재밌게 자꾸 하고 싶어지는 놀이 같은 수학, 그리고 수학 관련 도서를 읽고서 상상력을 키워가는 그런 수학을 하는 게 점점 내공이 쌓여가면서 고등 때 극상위권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수학을 공부처럼 접한 아이와 또 놀이처럼 접한 아이들은 나중에 실력 차이가 엄청 나게 되거든요. 이제 수학이란 단어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진땀 흘리는 아이와 또 재밌어서 하는 아이, 누가 진정 승자가 될까요? 이제 수학을 정말 시작할 때는 학원 뺑뺑이가 아니라 무조건 재밌게 놀이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초등 수학 준비법인데요. 예, 초등 저학년 때는 거창하게 학원에서 만든 10단계, 17단계, 수십 권에 달하는 교재를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면 다른 건 하나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고 시간만 엄청 소요를 해서 나중에 의외로 효율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과 문제집에 기본, 응용, 심화 단계를 아이 실력에 맞게 차근차근 나가면서 매일 10분에서 20분 정도 연산을 꾸준히 해주면
계산 실수도 줄어들고 진도와 실력이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서 심화는 이제 최상위 수학을 보통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좀 더 잘 받아들인다 이런다면 1031 같은 사고력 문제집이나 주 1회 사고력 학원을 다니면서 수학을 다져가는 거예요. 이제 초등 저학년 때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아이도 있고 초등 고학년에 수학 재능을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넌 수학을 잘하는구나. 용기와 환경만 만들어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좀 더 잘하고 싶다면 뭐 초 3학년 정도의 영재원 기출이나 디딤돌 3%를 추가해서 풀어보는 건 좋은데요. 이때 교과 문제집과 연산, 그 다음에가 사고력과 경시 문제 수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 실력에 맞춰서 재밌게 차근차근 나가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좀 느리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장 잘하는 극상위권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과고와 자사고를 갈 기미가 보이면 이제 선행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중등 과정의 심화를 보고 A급 수학도 어느 정도 해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교육청 영재원이나 대학 부설 영재원도 지원해서 다녀보면 이제 프로젝트도 같이 할 수 있고 전국의 잘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아이가 더 열정을 갖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현재는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절대 푸시하셔서는 안 돼요. 그저 이제 수학을 꾸준히 이런 속도로 수학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서 가게 되면 중등 때부터는 일취월장 하거든요. 친구와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다 시킨 아이보다는 내 아이 수준에 맞게끔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아이가 결국 이겨요. 이게 이제 너무 경시에 매몰되지 마시고 먼저 교과 선행과 심화, 시간이 되면 경시 순으로 가야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진도를 나가야 진짜 실력이 오르는 거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릴 때 크게 잘해 보이지 않던 친구도 이렇게 지주해준 부모님 덕분에 결국은 영재고든 서울대 의대든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초6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실력이 꽤 탄탄하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내 아이 실력이 영과고 자사고 갈 정도인지 일반고 1등급 갈 실력인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때는 이제 영과고 쪽을 생각한다면 공통 수학을 하고 KMO에 필요한 일부 부분을 좀 발췌해서 한 다음에 KMO 1차를 먼저 준비해 보시고 2차는 이제 다른 과목, 즉 이제 국어와 영어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면 KMO 2차를 생각해 보시고 그런 과목도 아직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한다면 일단 주요 과목과 밸런스를 먼저 맞추시는 거예요.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수학학원에서는 오롯이 이 엄청난 커리큘럼을 쫓아가야 마치 영과고에 합격을 하고 대입에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매몰돼서 자칫 잘못하면 중등 내신 관리가 엉망이 돼요. 중등 때 내신이 만만하게 느껴져도 주요 과목을 잘 준비해서 내신 성적 관리도 잘해야 고등학교 가서 내신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습관이 어떻게 갑자기 딱 잡히겠어요. 그쵸? 학원에서 영과고 준비반에 순위를 매기고 진도를 빼고 경시 결과에 치중하는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내신 관리를 해가면서 수학 진도를 나가야 고등 때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최상위권이 되는 거예요. 이제 KMO를 준비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 하나가 고등의 어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접하더라도 쉽게 습득을 할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점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고등 내신과 수능에 다소 벗어난 난이도라서
영재고에 간다면 모르지만 다른 학교를 갈 수도 있으니 내신 수학에 시간을 쏟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입결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내 아이의 실력과 상황에 맞춰서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두 가지는요. 학원의 커리큘럼을 다 믿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부모님의 조급함은 아이 학습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보니까 가장 좋은 결과를 냈던 친구들이 저학년 때부터 두각을 드러낸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초등 때는 그리 뛰어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끊임없는 용기와 지지를 받았던 그렇게 공부한 아이가 결국 고등 가서 극상위권이 되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몇몇 이제 학원의 영어하고 수학 커리큘럼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너무 과장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노파심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대치동 수학이, 대치동 학원이 장점도 많지만 잘못하면 필요 없는 것까지 하느라 시간 낭비, 돈 낭비하고 부모님도 아이도 마음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요지는 학원의 휘황찬란한 커리큘럼과 극상위 1%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에 맞춰서 차근차근 쌓아 나가서 내 아이가 결국은 고등 가서 진짜 상위권이 돼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부모님과 자녀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